교수님 오늘 우리 강사님으로 오셨습니다. 너무 그 기대가 되고요.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김주환 교수님 박수로 받으시죠. 잘 들립니다. 웨어러블 마이크. 뭐 이래서 좋은 분위기라는 게 아니라 이 조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 트라이앵글이라는 혹시 아시는 모르겠는데 트라이앵글이라는 작품도 있고 이 작품 만드신 분 저 뒤에 서 계시다가 또 잘 안 보이시는데 아주 조명도 적당하고 상당히 소리도 잘 들리고 좋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처음 요청받은 것은 6개월 이상 전, 한 작년, 올 봄쯤 되는데요. 그때 이제 12월 달쯤에 좀 한가해지겠거니 그래서 했는데, 그때는 저기 카이스트 계시는 선생님께 제가 요청을 받아서 주로 무슨 과학하시는, 공학하시는 분들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또 장소가 장소인 만큼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의 관심이랄까 이런 거를 조금 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요. 대략 와서 뭐 하시는 분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한 분씩 여쭤볼 수는 없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이 과학이나 공학에 관련되신 분이다 하신 분 한 두 분 정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파인 아트 쪽에 관련되신 분이다. 그러면 손 안 드신 분은 죄송하지만 어느 쪽에? 이렇게는 봅니다. 디지털 미디어 이제. 디자인. 예, 그럼 죄송합니다. 디자인 쪽에 관련되신 분 여기 하고 예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리려는 것은 굉장히 한없이 딱딱해질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컴퓨터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디지털 현상, 디지털 텍스트 또는 디지털 정보, 쉽게 말해서 컴퓨터 모니터로 보이는 웹페이지 같은 거 그런 것의 존재론적 의미가 뭐냐 하는 딱딱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에 일단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철학 해가지고 무슨 이론 이런 거 이론을 위한 이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갖는 역사적 또는 문화적 나아가서 예술적 이런 함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앉아서 1시간 이거 얼마 할지 모릅니다만 1시간 반 정도 하나요? 2시간 하나요? 계속 앉아서 강의 듣는 게 아무리 재밌는 강의여도 지겹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겹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손 들고 질문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겹다고 생각하면 저도 하다 말고 딴소리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목은 디지털 존재의 도구성과 비사물성인데 이 디지털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좀 백그라운드 정보가 되는 배경 설명이 되는 디지털 정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정보의 특성 또는 아날로그 정보와의 차이점 이런 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자면 크게 봐서 4가지 요점으로 논점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디지털 정보가 뭐냐, 왜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4가지 정리해 보는데 이거를 잘 정리를 해보면은 디지털 정보 혁명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이걸 통해서 상당 부분이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디지털 정보는 동등한 질을 갖는다, 호모지니어스 퀄리티를 갖는다, 동등한 특질을 갖는다 하는 겁니다. 즉 010101 이렇게 표현된다 하는 것이죠. 뭐가 0101 표현됐냐면은 정보의 형태는 디지털 정보 이전에는 정보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텍스트, 글자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그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성, 뭐 소리, 영상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별도의 형태, 서로 다른 종류의 디지털,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들은 별도의 처리 기계와 저장 기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는 종이와 잉크가 필요했죠. 즉 책이라는 형태가 필요했던 겁니다. 목소리를 저장하려면 또 다른 형태의 매체가 필요합니다. 녹음기라든지 녹음 테이프가 필요하죠. 영상을 저장하려면 카메라가 필요하고 필름이 필요합니다. 동영상은 비디오 테이프나 그 필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를 전달하려면 뭐 텔레폰이 필요하죠. 전화기가 필요하고 전화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정보는 이러한 모든 것을 0101, 물론 0101은 왜 0101이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on 또는 off 이거죠. 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다 치환이 되기 때문에 치환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릴 여유가 없습니다만 치환이 되기 때문에 텍스트든 영상이든 소리든 모두 그 동일한 플러스 마이너스의 일련의 기호, 즉 0101로 나타나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일련의 기호로 치환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처리 기계로 처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저장 매체 하드디스크에 텍스트도 담고 동영상도 담고 음악도 담고 다 담을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선, 컴퓨터 네트워크, 하나의 통로로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전부 다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호모지니어스 퀄리티를 갖는다는 거 하나. 그래서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매체의 차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옛날도 아니죠. 한 5년 전만 해도 커뮤니케이션 개론 시간에는 7대 매체 그래가지고 뭐 신문, 잡지, TV가 이런 걸 다 나눠서 공부하고 각각의 매체 특성 이런 거 공부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 디지털 매체라는 하나로, 디지털 미디어로 통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러한 디지털 정보는 검색 가능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좀 더 검색 가능성은 어디서 오냐면은 즉각적 접근성에서 옵니다. 즉각적 접근성이라는 것은 랜덤 액세시빌리티인데, 즉각적 접근성이라는 것은 텍스트 덩어리가 있으면은 그 텍스트 덩어리에 어디든지 즉각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정보 중에서 그러한 즉각적 접근성을 갖는 대표적인 텍스트가 사전입니다. 사전 또는 백과사전. 그러니까 백과사전 이만큼 있는데 그거 1페이지부터 1권부터 읽는 사람 없잖아요. 원하는 단어를 있으면 쫙 새긴 목록을 넣어서 딱 이렇게 찾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날로그 정보 책에는 그러한 그 즉각적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뭘 찾아보려면 책 뒤에 색인 인덱스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야 돼요. 한데 디지털 텍스트는 통째로 색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텍스트 자체가 색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걸로 검색을 이렇게 해서 매칭 검색을 하겠죠. 그것은 그 디지털 정보는 그 랜덤 액세서빌리티가 하는 것은 랜덤 램이죠. 랜덤 액세스 메모리. 그 메모리에 그게 디지털 정보를 다 띄워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검색 가능성을 갖는 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디지털 정보의 검색 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아날로그 정보가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검색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에 병원 가면은 등록번호, 뭐 진찰권 번호 뭐예요? 어디 가면 뭐 신용카드 번호 뭐 그 번호가 다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그 매칭을 해서 그 필요한 자료를 찾아내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이 생겼다. 그럼 인터넷이 생기면 왜 그렇게 큰 회사가 다 검색, 서치 엔진 갖고 있는 검색 사이트냐? 검색이 중요해서 그런 거죠. 또는 디지털 텍스트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용성을 주려면 그런 검색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인류가 생산해내는 모든 문화, 그래서 영상이든 텍스트든 다 문화, 지식이든 그런 것을 다 디지털 텍스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21세기부터 우리 인류가 생산하는 지식은 정보는 전부 검색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정보, 지식, 문화의 형태가 검색 가능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하려면 한 학기가 걸리니까 여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와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데이터 베일런스라는 겁니다. 데이터 베일런스는 데이터베이스 플러스 서베일런스죠. 즉 데이터베이스에 입각한 서베일런스, 프라이버시의 문제입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는 대중매체 시대에는 무슨 뭐 누구의 가십이라든지 뭐 이런 프라이빗한 정보를 이렇게 해서 공개하는 것, 그것이 프라이버시 침해였는데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주된 프라이버시 침해가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 정보의 불법적인 유통과 이렇게 모으는 것, 그래서 개인들이 뭐뭐 하는지 다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것은 미셸 푸코가 얘기했듯이 권력이라는 것은 시선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누굴 보느냐에 대해서 결정이 되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큰 사무실 같은 데 갔을 때 그 사무실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맨 뒤에 앉아 있습니다. 제일 말단 사원은 맨 앞에 앉아서 뒤통수를 보입니다. 즉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저쪽을 볼 수 있지만 권력이 없는 사람은 이쪽을 못 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건 민주주의입니다. 반대로 전체주의는 이 위에 있는 사람이 국민들을 감시하지 국민들을 못 보면 그것이 전체주의죠. 그런데 이 데이터 밸런스 때문에, 이 검색 가능성 때문에 개인들의 정보가 다 수집될 수 있고 그런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야말로 유일하게 이 지문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즉 지문 채취, 전 국민의 지문을 강제로 채취해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유일한 나라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 주민등록번호는 여러 가지 퍼스널 데이터베이스, 퍼스널 인포메이션이 담겨 있는 데이터베이스, 신용 카드라든지 뭐 병원에 간 기록, 경찰 기록, 무슨 기록, 웹사이트 어디 회원 등록한 기록, 이런 모든 기록을 한데 묶을 수 있는 키가 되니까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되도록 억제하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디지털 정보는 완전 복제성을 한다. 사실 디지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텐데 그 디지털 존재의 뭐 도구성, 사물성 이런 얘기는 이 세 번째와 주로 많은 관련성을 가졌습니다. 디지털 정보는 또 디지털 텍스트는 완전 복제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존재, 뭐 사물, 물건 이런 거에 대해서 시공간적 개념을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이 완전 복제성은 원본이 두 개 있다는 거고 진짜 똑같은 게 두 개 있다는 뜻이죠. 똑같은 게 두 개 있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위치라든지 시점을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완벽하게 됩니다. 무슨 아날로그 아톰 물질에 기반한 복제와 달라서 진짜 완전히 똑같은 거는 이게 여기 있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냥 똑같은 게 여기 있으니까. 그걸 어디 위치에 있다고 좀 공간에서 얘기할 수 없게 됩니다.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웹사이트, 예컨대 뉴욕타임스 웹사이트를 내 책상에 앉아서 본다 그랬을 때 웹사이트를 브라우징하는 것은 그 HTML이라든지 그 안에 들은 여러 파일을 다 카피해 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카피해 오는 거죠. 그대로. 카피해서 웹서버에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텍스트를 내 컴퓨터에 띄우는 거죠. 똑같은 게 두 개 있게 됩니다. 그러면 뉴욕타임스, 오늘자 뉴욕타임스 그 신문은 어디에 있는 게 됩니까? 여기저기 다 있는 게 되죠. 그러니까 원본과 복제본에 이런 원본 복제본의 그런 기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원본을 갖다 놓은 데는 박물관이고 그거 복사해서 파는 데는 뮤지엄 샵이고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번째는 사물이 자꾸 디지털 정보에 의해서 컨트롤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가 자꾸 물질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톰과 밑에 수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여기 한국에도 몇 번 다니고 한 그런 히로시 이슈 교수 같은 MIT 미디어 랩에 사람들이 하는 그런 탄저블 미디어 같은 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 예컨대 지금 의자가 지금 뻘겋게 돼 있죠. 근데 이 의자 빨간색을 컴퓨터로 의자에다 센서 갖다 놓고 컴퓨터로 파란색으로 바뀌라면 이 방에 있는 의자가 전부 파란색으로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어떤 그 디지털 무슨 영상을 그래픽을 아이콘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거하고 컴퓨터로 눌러서 여기 있는 걸 파란색으로 바꾸는 거하고 차이가 점차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정보를 주고받는 미디어가 되는 거죠. 이런 의자가. 그걸 거시엔펠드 같은 사람, Things Start to Think라는 책 쓴 사람, 우리나라의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면 거기 보면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얘기는 이제 sensible environment에 우리가 살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게 되는 미디어의 리스트 거기서도 그 sensible environment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런 그 자동차 아니면 뭐 냉장고 우리가 쓰는 이런 거다 디지털 정보를 주고받는 무선으로 주고받는 그러한 매체가 되는 거죠. 이 4번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는 매체와 매체 아닌 거의 구별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별도의 매체의 구별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죠. 이제 여기 보면 뭐가 되냐면 매체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저기 아날로그 시대에는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의자는 매체가 아니에요. 사물이고 이거는 매체예요. 정보를 주는. 컴퓨터도 매체고 스피커도 매체니까 미디어. 의자라든지 이 카메라는 매체고 저기 어항은 미디어 아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디지털 정보를 주고받는 게 하나 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미디어고 미디어가 아닌지 구별이 없어지게 돼요. 전부 미디어. 그런 얘기를 또 나중에 예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트렌드는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된다. 그래서 디지털 존재 얘기는 특히 우리 미술하는 분들은 이 세 번째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겁니다. 이거는 또 시간성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그런 일을 2번은 주로 이제 문화적 정치적인 걸 많이 가지고 3번은 미학적 철학적인 문제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완전 복제성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네 번째 얘기하는 사물과 정보의 수렴 현상에 대해서도 디지털 존재가 뭐냐? 그 니콜라스 네그로폰테가 말한 being 디지털을 꼭 거꾸로 하는 것 같은데 디지털 being입니다. 어떤 존재.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오감을 통해서 지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정보. 컴퓨터 파일은 그 자체로서는 우리가 지각을 할 수 없죠. perceive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모니터나 스피커 등으로 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또 텐저블 미디어에서 하는 건 손에 만질 수 있고 뭐 코로 냄새 맡을 수 있고 이런 그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걸로 바뀌어야 되죠. 그 디지털 정보가 사람 몸에서 지각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뀐 것 그게 디지털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건 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이렇게 윈도우 98 뭐 틀고 볼 때 뭐 아래 한글 쓰고 뭐 할 때 거기 보이는 거 다 뭐 게임 할 때 뭐 스타크래프트 할 때 저 한 마리 뛰어가고 그거 다 모두 디지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어땠다는 거냐? 아니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경험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다.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컨셉, 이데아 이런 거죠. 뭐 형상과 진료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머리에 있는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물질화시키는 거를 디자인이라고 하죠.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을 크리펜드로프 교수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DE에다가 사인이 붙은 거다. 그래서 make something sensible 또는 make something meaningful 그러한 것이 디자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디자인이 되는. 아무튼 존재론적 문제들이 야기된다. 한 마리 뛰어가는 저거 아니면은 웹사이트에 나오는 근데 휴지통 그 아이콘 하나 그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흔히 생각할 때 그거는 아이콘이고 그건 그래픽 아이콘이고 그거는 사인이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얘기를 앞으로 지금부터 해보려고. 그 다음에 완전 복제성과 관련해서 여러 개의 원본이 존재한다. 그런 것은 이게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원본은 하나가 있을 때 원본이에요. 여러 개의 원본 그건 말 자체가 모순이죠. 즉 우리는 원본과 복사본, 오리지널 카피 그 개념을 버려야 된다 이제. 그리고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 되고
완전 복제성은 완벽한 영속성을 보장하고 또 딜리트 키 누르면 싹 날아가니까 완벽한 순간성을 모순된 두 가지 성격을 둘 다 지니고 있게 이런 문제들을 지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주로 이런 그 현대 철학의 뭐 총화라고 할 수 있는 피노미널로지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디지털 존재를 생각해 볼 겁니다. 하이데거를 열심히 특히 그 존재와 시간 이거를 하이데거를 열심히 들여다보면은 하이데거가 요즘 인터넷이 이렇게 횡행하는 컴퓨터라이즈된 시대에 살았으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 하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이데거를 추종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그러한 컴퓨터 공학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MIT 미디어 랩 가서 그 박사과정 학생들 만났을 때도 자기는 하이데거를 너무 좋아하고 거기서 영감을 많이 얻었다 그러고 스티브만 같은 사람은 이그지스텐셜 컴퓨팅 실존론적 컴퓨팅 한다는 하이데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의 또 선생볼 되는 사람이 후설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의 그 얘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컴퓨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사물 얘기했습니다. 그 사물이 존재한다는 게 뭔가, 뭐가 있다는 게 뭔가, 사람이 있는 게 뭔가, 사람의 존재는 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사물은 이런 특성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사물은 어떤 헛개비, 개념 이런 게 말고 이런 사물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만 얘기해 유니버설 패시브 프리기브니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지각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물적 총체성과 셀프 세이브니스를 갖는다는 거죠. 이 의자는 1시간 전에 본 거하고 내가 1시간 뒤에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내일 와봐도 아마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자고 났을 때 우리는 내가 어제 잔 방하고 자고 난 다음에 방이 똑같다는 걸 압니다. 하이데거의 또 그 제자이자 연인이죠. 그 하나의 유태인이면서 하이데거랑 연애했던 하이데거가 밤 없이 긁혀 있습니다. 영주로 하는 그 대학생이 막 뛰어가고 있죠. 그 책이 이제 요즘 그 연애 편집들이 나오고 그 하나의 틀은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셀프 아이덴티티 내가 나라는 걸 느끼는 거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물건들이 변하지 않아요. 많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모든 게 다 변하고 자고 일어나는 게 모든 게 다 변하고 그러면 내가 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의 고정성은 없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셀프 세이브니스가 있다 이런 것이 사물들이 또 셀프 세이브니스는 어떻게 있게 됐냐면 이런 탁자가 있을 때 내가 이 탁자를 이렇게 또는 뭐 이런 미술 작품이 있을 때는 그 돌아다니 보면은 내 눈에 들어오는 지각 정보는 계속 변합니다. 내가 움직임에 따라서 내 시각의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것이 계속 달라 보이죠. 그 달라 보이는 것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나의 같은 대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게 셀프 세이브니스. 그 다음에 사물은 또 어떤 거냐면 over and over again, act on over and over again.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반복적인 행위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유리 책상이처럼 한번 하고 또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사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만, 그러한 사물만 뭐가 되느냐? 바로 이게 됩니다. 도구. 그 존재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철학책에서도 봐도 도구는 굉장히 그 많이들 다루고 있습니다. 도구, 뭐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바로 인간의 인간성이 나타나는 게 그 도구를 통해서죠. 우리가 만든 건 다 도구입니다.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이 방. 다 도구입니다. 유용한 물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자연에 사람들이 노동을 가해서 생산하는 것들이 다 도구가 되죠. 그 도구성. 그 요거와 관련해서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세상에 하이데거가 그랬어요. 예술 작품의 근원에서 그런 책에 예술 작품의 근원에서 세 개의 존재 형태가 있다. 뭐가 있냐? 첫째 존재방 하나는 자연물. 자연물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자연물은 그게 뭐 인간의 유용성을 주는 그냥 즉자적으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게 자연물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도구입니다. 인간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 의자 만드는 이런 게 도구입니다. 그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건데 그런 어떤 특정한 앉는다는 목적 이런 목적에 이렇게 공여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 것 자체가 가치를 갖는 것, 인간이 만든 것 중에 뭘까요? 네? 예, 그게 바로 예술 작품입니다. 예술 작품의 근원이 그런 거죠. 세 덩어리가 있는 거죠. 자연물, 그냥 즉자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인간들이 만든 것. 세 번째는 어떤 유용성이 아니라 그 자체의 아름다움, 이걸 위해서 만든 게 예술적. 그 세 가지를 얘기했죠. 아무튼 그 도구는 예술 작품 빼고 자연물 빼고는 몽땅 다 도구죠. 그 도구는 또 사물만이 도구가 됩니다. 무슨 개념, 뭐 사람, 국가 이런 건 도구가 안 됩니다. 개념 자체는 그래서 도구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쭉 보면 재밌는 게 우리가 쓰는 아레아 한글 워드 프로세서 그 파일 프로그램 있죠. 그건 뭐냐고 도구거든요. 근데 물질적 기반이 없는 도구입니다. 글 쓰려면 옛날 타이프라이터 있었죠. 도구죠. 그 물질적 기반이 있습니다. 쇳덩어리를 만들어지고 잉크 들어가고. 워드 프로세서 이거 아무런 그 물질적 기반이 없죠. 도구의 유용성은 그 도구의 물질적 특성에서 주어진다 그랬어요. 망치의 유용성은 망치 위에 쇳덩어리 묵직하고 밑에 나무로 이렇게 손잡이 달려 있고 그래서 땅땅 쳐서 못 받기 좋게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이 컴퓨터의 유용성은 이거의 물질적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뭘 갖다가 이 펀펀하니까 무슨 뭐 받침대로 쓴다. 그러면은 이거의 물질적 유용성 특성 때문에 유용성이 나오지만 우리 컴퓨터 그렇게 쓰지 않죠. 컴퓨터는 그 자체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것의 유용성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의 유용성을 알려면 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봐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는 그냥 그 자체의 유용성인데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 툴이 되기도 하고 무슨 뭐 게임기가 되기도 하고 전화통이 되기도 하고 오디오가 되기도 하고 무슨 사진 첩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상당히 이상한 도구입니다. 하이데거가 얘기한 그런 거와 굉장히 다른 이런. 그 다음에 도구 전체성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이제 쓴 책에 어떤 말이냐면, 자, 내가 내 방에 앉아 있다. 내가 방에 앉아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내 책상 위에는 잉크병도 있고 펜도 있고 뭐 책받침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고 책상도 있고 방문도 있고 이런 게 다 있다. 도구 전체성이라는 건 뭐냐? 그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잉크병 하나, 그 잉크병의 유용성이나 도구성을 알려면은 이 방안 전체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도구 전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잉크병의 유용성은 잉크병 자체에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잉크병 자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잉크병이 내가 앉아 있는 이 방, 그 방에 책상 있고 책꽂이 다 있고 그런 데서 놓여 있다는 그 사실,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나온다는 거죠. 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도구 전체성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는 컴퓨터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 컴퓨터 안에 보면은 예컨대 휴지통 있죠. 이걸 잠깐 휴지통 한번 볼까요? 이 컴퓨터 환경, 여러분 여기 휴지통이 여기 하나 없나? 휴지통 여기 있습니다. 요 휴지통. 이거의 도구성. 이거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다른 사실 말해서 이 윈도우 98 배경 바탕화면인데 이 윈도우 98 이것은 여러 가지 작은 도구들이 이 안에 쫙 깔려서 그것을 하나 전체를 이루는 겁니다. 마치 하이데거의 방처럼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이 안에 될 때 뭐 여러 가지 드라이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깔려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쓸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잠깐 너무 혹시 질문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너무 공부만 하고 답답하면은 졸리니까 잠깐 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버추얼 풀 게임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재밌게 갖고 놀던 건데 벌써 이제 3이 나왔군요. 버전. 이거 데모 버전입니다. 공짜로 얼마든지 여러분도 좀 키워볼까요? 당구알이 원래 이게 딱 공 맞을 때 소리가 죠. 자, 이게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이 당구 게임. 이거 사실 이 게임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지고 서로 내가 여기서 치는 게 다른 상대방의 컴퓨터도 똑같이 나오게 서로 게임할 수 있고 이게 지금 그 데모 버전이라서 공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면은 공이 이거 좀 실물 같지 않아요. 진짜 모니터 좋은 걸로 보면은 굉장히 공이 반질반질하고 진짜 공 같이 보여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딱 칠 수가 있죠. 그러면 조금 이렇게 드로우 히기로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모시로 할까요? 뭐 어쨌든 너무 밑으로 하면 이게 점프볼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해볼까요? 약간 점프볼이 좀 괜찮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다? 그 리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플레이를 좀 저기 뭐죠? 그 방송에서 하듯이 좀 위에서 이렇게 보죠? 방송에 위에서 잡죠? 이게 공이 있겠구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예측되는 그 경로도 할 수 있고 저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당구알 있죠 이거 얘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존재는 존재예요. 저기 당구알 있잖아요. 존재. 저게 뭐 어떤 존재냐? 물질적 기반 그냥 당구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당구알의 그림이냐? 사인, representation of 당구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림이 아니냐면 우리는 기호에 대해서는 직접 act on over and over again 할 수 없어요. 후설에 의하면 이거 우리 당구 하얀 거 치고 또 칠 수 있잖아요. 또 치고 아까 쳤던 것도 이거 공 나가는 거 봤죠? 점프볼도 됐습니다. 그러면 공 나가는 게 뭐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갔나? 아니 여기서 다시 리플레이하고 위에서 한번 보죠.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이 공이 지금 이게 막 불러오고 하는 이 공 이게 지금 도대체 뭐겠느냐?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질문입니다. 간단할 때 보도록 하이데거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바딜리 프레젠스를 갖는 거. 실제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바딜리 프레젠스 이거 실체가 가는 거. 의자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물질적 기반을 갖는 그거가 하나 바딜리 프레젠스를 갖는 거.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empty intending 이제 이거라고 할까요? empty intending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empty intending이 뭐냐면 개념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hallucination, 꿈 이런 겁니다. 그 개념으로 존재하는 건 이런 거죠. 근데 국가, 대한민국을 만져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대한민국 어디 가서 만져보겠어요? 이렇게. 물질적 기반이 없는 겁니다. 그것에 어떤 상징이나 구성 요소들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empty intending.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아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칩시다. 강아지.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강아지가 보여도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empty intending입니다. 우리 말로 개념으로 서로 합의해서 존재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그게 empty intending. 세 번째가 뭐냐면 picture thing 또는 sign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예를 들게 엽서에 호수 그림이나 교량이나 뭐 나무 그림 이런 게 있을 때 나무가 존재하는데 물질적 기반을 실제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MT 인텐딩가 이분이 보이니까. 근데 그건 그 그림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다. 많은 예술 작품을 뭐 기호하기로는 풀고는 바로 이 세 번째 픽처 띵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당구 아래 픽처 띵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당구알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예컨대 뭐 저기 어디 뭐 종로 당구장 세 번째 다이에 있는 당구알의 기호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당구알의 기호가 아니에요. 또 어디서 당구알이 움직인다고 예컨대 하이데거가 보는 그 호수 그림에서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나무를 실제 나무를 베버렸어요. 그 다음 날 가서 찍으면 베버린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 어느 당구알을 깨버려도 이 당구알이 깨지진 않습니다. 즉 이거는 실제 당구알하고는 아무런 picture thing, 사인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폴스라든지 umberto eco라든지 사람들이 기호를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기호는 그러니까 something stands for something else입니다. 어떤 것이 다시는 어떤 걸 대신하는 거예요. 이 당구알은 어떤 당구알을 다시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당구알 갖고 우리가 노는 거예요. 내가 치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런데 그럼 아까 세 가지겠죠. 하이데거가 세 가지겠습니다. 바딜리 프레젠스 있냐? 바딜리 프레젠스 없어요. MT 인텐딩이냐?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보이고 우리가 막 치고 그럽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picture thing. 기호냐? 기호도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럼 이 당구할 뿐만이 아니에요.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아까 얘기한 저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웹사이트 돌아다닐 때 뭐 뒤로 가기, 뭐 앞으로 가기 하는 버튼, 그 버튼 하나 그런 것도 다 이 도구에 해당합니다. 다 이런 그 디지털 비잉의 디지털 비잉이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적인 그 카테고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디지털 비잉은 전혀 새로운 도구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낸 거다. 그래서 다시 이걸로 넘어가면 그래서 지금 버추얼 풀게임에서 당구알을 보여드렸고요. 그 하이데거가 얘기한 이 세 가지 이거 얘기했는데 당구알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상한 거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속성, 내용성, 외연성이라는 세 가지는 어떤 사물이면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다. 그건 뒤집어서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그것은 물리적 사물이다라고 하이데거가 얘기합니다. 지속성은 뭐냐면 계속 있는 겁니다. 이 당구알처럼 이 의자처럼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듀러빌리티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내용성은 뭐냐면 지금 빨간색의 크기는 이만하고 크기가 아니라 빨간색에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내용성. 아까 당구알은 하얗고 반질반질하고 치면 비글비글 굴러가고 딱 소리도 나고 딱딱한 느낌을 주죠. 그런 내용성도 있습니다. 외연성 뭐냐면 그 크기 가까이 가면 이만하고 커 보이고 막 이렇게 그런 크기 그런 거 물질에만 사물에만 있다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아까 그 당구알에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다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그 사물이냐 사물 셋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비잉은 사물적인 특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물 같아요. 물건 같아요. 그러면서도 물건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 세 가지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 일반 물리적 존재는 상대적 변고성과 변화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기 제 전화기인데 이 전화기가 아니면 이런 거나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 빨리 변하죠. 저런 물 같은 건 빨리빨리 변화하고 저 물고기도 빨리빨리 변하고 사람도 빨리빨리 변하고 10년만 지나면 많이 늙어가죠. 이거는 한 50년이나 100년 지나면 흐물흐물해지겠죠. 1000년 지나면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렇게 변하겠죠. 근데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변고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사람 몸뚱아리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변해갑니다. 낡아갑니다.
as time goes by 노래 가사처럼 다 변해갑니다. 그 변화가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 변화의 어떤 세상 만물이 변화가는 걸 보고 우리는 시간을 느낍니다. 칸트가 얘기했듯이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경험이 일어나는 어떤 이 뭐랄까 바운더리지 우리의 경험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단지 시간이 감에 따라서 낡아가는 걸 보고 변해가는 걸 보고 시간이 흘러가는 걸 느끼죠. 센스 오브 타임, 시간의 감각. 이상한 예를 들면 아까 만약에 어떤 애가 맨날 그 버추얼 풀게임 같은 당구알만 치고 컴퓨터만 갖고 맨날 논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걔한테는 시간이 잘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당구알은 자꾸 때리고 그러면 금가고 깨지거든요. 그 당구알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상대적 변고성과 변화성이 없게 되죠. Durability without duration이 그 당구알 같은 거. 또 완벽한 복제 가능성을 갖습니다. 완벽한 복제 가능성 똑같은 게 두 개 있다는 아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디지털 존재는 사물과 뚜렷이 구별이 됩니다. 사물은 저게 없어요. 일반 물리적 사물. 완벽한 복제 가능성 때문에 예컨대 어떠한 저 당구알 같은 게 하나 있다. 또는 내 사진이 하나 있다. 또는 내 목소리를 지금 녹음하는데 이걸 디지털 파일로 바꿔놨다. 그러면 그 지금 하드디스크 안에 있죠. 하드디스크가 예컨대 50년이 수명이다 그러면 50년 되기 전에 30년마다 새 하드디스크에 옮겨준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건 변하지 않고 영속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날로그 녹음 테이프에 있으면 그걸 30년마다 한 번씩 하면은 아날로그 녹음 테이프는 아날로그 비디오는 거기서 카피해 가면은 점점 노이즈가 끼어들고 완전 복제성이 아니고 나중엔 지지직 아무 소리도 안 나게 되죠. 쭉 가요. 근데 이 디지털 존재는 완전 복제성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도 낡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속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성도 없어요. 시간성이 없다는 건 디지털 존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글을 쓴 어떤 그 아래 한글 파일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파일을 등록 정보에 보면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만들었다. 작성 일자가 있지만 그 작성 일자는 그 디지털 파일에 붙여놓은 메모에 불과합니다. 시스템 클럭 바꾸면 그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파일 하나는 그게 언제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언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책상도 언제 거다 얘기할 수 있어요. 언제 거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고려 자기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박물관에 고려시대 11세기 거 이렇게 만든 거예요. 11세기 1000년 됐다는 거죠. 이건 뭐 한 1년 됐을까요? 근데 그 고려 자기를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1000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지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컨대 1000년 뒤에 그걸 카피해 보세요. 그럼 하나는 새로 만들어 1000년 전 게 여기 쭉 가고 있고 이걸 1000년 뒤에 카피했으면은 이거는 1000년 뒤에 건가? 그렇지 않죠. 똑같은 게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1000년 전부터 똑같은 게 두 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려 자기가 있는데 그 물질적 기반으로 되어 있는 고려 자기를 우리가 복제품을 요즘 만들면 옛날 건 옛날 거예요. 요즘 건 요즘 겁니다. 가짜. 근데 디지털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걸 카피해버리면 옛날 게 두 개 되든지 요즘 게 두 개 되든지 아무튼 시간성을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게 두 개가 생기니까. 어느 게 얻은 건지 모르니까. 똑같은 게 두 개. 그게 바로 이 어떤 디지털 정보의 특징의 시간성을 잴 수 없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과 세종대왕의 연설 차이. 요거는 좀 이따 매체 발전 역사하면서 이거 관련해서 나누겠습니다. 객관적 공간을 추구한다. 어느 게 어디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뉴욕타임즈 웹사이트. 따라서 확정된 시공간을 지니지 않는다. 세상 만물은 이런 거, 뭐 이런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다 사람 뭐 다 어느 시점, 어느 공간에 있다고 딱 좌표 그려서 딱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디지털 당구알 건 찍을 수가 없어요. 어느 시점도 딱 찍을 수가 없고 언제 존재한다고. 그 다음에 어느 공간에 존재한다고 찍을 수도 없죠. 특정된 시공간을 지니는 마치 꿈 같아요. 꿈은 깨버리죠. 하지만 완전 복제성 때문에 영원한 꿈 같고 또 동시에 금방 사라져버려요.
금방 사라져 버릴 거. 딜리트 키 누르면 여기 있는 거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 사라져 버린다는 게 상당히 일반적인 사물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후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떠한 사물도 우리는 완벽하게 디스트로이 파괴해 버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의자를 완벽하게 파괴해 버리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고 부셔도 가루가 어딘가 있고 태워버려도 가루가 어딘가 나요. 근데 디지털 존재는 딜리트 키 누르면 진짜 싹 사라져버리죠. 디지털 존재로 이루어진 텍스트는 시간이 흘러가도 낡지 않는다. 이것은 그것이 낡지 않는다는 사건의 사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센스 오브 타임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간다는 걸 우리는 어떤 사물이 변하는 걸 통해서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까 세종대왕 얘기 어쩌고 했는데 매체 발전의 5단계 이 얘기를 잠깐 이거 다 얘기 잡고 간단하게 중요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십니까? 예. 단발이 아직도 외교가 안 되는 지역이 안 나거든요. 네. 엽서에서 있는 나무하고 이 단과라고 차이점은 단과도 실제로 있는 보통 명사 단구 아래 어떤 재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놀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다는 그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거기서 그거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할 때 미국이 그 원격 이런 장치를 뭐 썼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앉아서 미사일 발사 찡 누르면 미사일이 하나 쫙 발사 그래서 화면에 보이죠.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으로 미사일을 보는 겁니다. 발사. 꼭 우선 컴퓨터 게임하는 것 같겠죠. 그 미사일이 쭉 날아갑니다.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럴 경우에 그 모니터에 나타나는 그 미사일 이미지 그거는 기호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미사일 날아가고 있고 실제로 날아가는 거에 대한 재현이죠. 그래서 미사일이 가서 꽉 맞아 터져버리면 그 아이콘도 사라집니다. 그럴 때는 기호이죠. 근데 이 당구알에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당구알은 세상에 어떤 당구알도 이렇게 대신하지 않죠. 이런 걸 생각해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만들어가지고 이미지 캡처도 잘 해가지고 약간 여기 나온 그 자넷 리가 실제로 당구 게임을 할 때 그걸 비디오 카메라로 잡아서 그것을 이 당구 아까 그걸로 중계 방송을 한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게 기호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당구 할 때처럼 실제로 내가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 달라지는 게 거기서 일어나고 마는 걸로 끝나니까 실제 어떤 다른 당구알의 재현이 아닙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당구알을 본떠서 만들지 않았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또 이렇게 얘기해 보면 됩니다. 스타크래프트에 있는 아까도 자꾸 얘기했지만 전 저거밖에 잘 몰라요. 그게 되게 이상하게 걔는 그건 뭡니까? 그거는 세상에 어떠한 거를 따서 만든 것도 아니죠. 사실 이 당구알도 실제 당구알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호 그런 그 세상의 어떤 그 바깥에 있는 그거와 이렇게 1대1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기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많은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것은 어떤 그 이미지다, 리프레젠테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 도구로서 act on을 할 수가 없죠. 그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 그 차이가 바로 요게 있습니다. 자, 이 계산기 있죠, 계산기.
여기 이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 계산기 이미지만을 카피해서 여기 있다고 칩시다. 지금 뭐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계산기를 이미지를 카피해서 그냥 JPG 이미지로 갖다 놓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계산기는 여기 1번을 누르면 여기 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 누르면 2번이 나와요. 이 버튼 이거는 단순한 기호나 이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는 2번 딱 누르는 게 그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갖다 놓으면 똑같은 게 생겼는데 그것은 representation이고 기호라는 겁니다. 그 유령 그림 같은 거. 이거는 당부알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아까 이거 누르는 거.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거 전화기 여러분들의 전화기죠. 이 전화기 보면 여기 1, 2, 3, 4 버튼 있죠. 이 버튼은 도구입니다. 우리 행동을 하는 도구고 이 버튼은 물론 기호이기도 해요. 1번 누르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의 적어도 기호이긴 한데 이것이 도구고 버튼이라는 그 차원에서는 이것도 똑같이 버튼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 버튼은 물질적 기반이 지금 이게 쇠덩어리 쇠 같은데 메탈 이거를 전부 화면으로 만들어가지고 터치 스크린으로 만들어갖고 1, 2, 3 누를 수 있죠. 그런 거 하잖아요. PDA에서 이거 계산기 그걸 했잖아요. 그럴 때 일하고 이 버튼은 같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행위의 대상이 돼. 같은 도구인데 이거는 물질적 기반이 있는 사물이고 이건 물질적 기반이 없는 디지털 비인 거예요. 어떤 그 기호나 이미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누르고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런 거 여기 나오는 거 버튼 이게 눌러지는 이거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아이콘이나 기호 이걸로는 설명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더 가깝기 때문에 내가 이걸 누르는 거 여기 1번 숫자 나오면 여기 이거 1 누르면 여기도 1번 숫자 나와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주 질문들이 날카로우신 거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는 분이에요. 저도 더 열심히 잘 매체 발전의 5단계를 매체 발전의 5단계 이거는 우리가 특히 이 부분을 이해하기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R의 레볼루션인데 레볼루션 또 네 번째 혁명적 변화가 있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혁명적 변화, 매체 발전이었다. 이거는 오렐러티, 입말, 부등분화에서 문자가 발명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한 5,000년, 7,000년 전 갑골 문자 나오고 그래서 상형 문자 나오고 서령 문자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글자를 쓰기 시작해서 이제 글자를 많이 썼죠. 그러다가 근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부터 근대가 시작되는 게 바로 인쇄 매체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인쇄 매체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똑같은 걸 본다는 확신을 갖고 실제로 똑같은 걸 읽고 보게 됐던 겁니다. 그 전에 필사본 읽고 이럴 때는 그림도 손으로 뱉기 위해서 이걸 내가 보는 이 개구리 그림이 다른 사람이 보는 개구리 그림하고 똑같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근데 인쇄로 개구리 그림이 딱 나온 걸 보는 순간 아 이거 인쇄구나.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개구리 그림을 보겠구나 하는 그러한 전제가 생겼고 그것이 어떤 그 근대성의 기반이 됩니다. 이것이 근대성의 기반이 된다는 얘기는 근거는 굉장히 많아요. 종교혁명, 근대 과학의 혁명, 근대 과학의 혁명에서 디지털 프린트 매체가 가졌던 여러 가지 역할들 그런 그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되는 거죠. 전보, 영화, 라디오, TV, 일렉트로닉 매스미디어 나오는.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 시대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가는 시대가 지금 여기가 된 거고 이제 디지털 미디어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오렐러티 입말 시대에서는 원시 사회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고대 농경 사회로 되고 여기 채집 경제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 현대로 오면서 대량 생산, 매스 프로덕션, 매스 컨섬션,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바로 여기가 됩니다. 왜 이게 매스 프로덕션, 매스 컨섬션이 가능해지냐면 매스 소사이티, 즉 사람들이 매스가 됐기, 대중이 됐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매스 미디어가 생산해내는 겁니다. 매스 미디어가 똑같은 이미지를, 똑같은 그 정보를, 똑같은 문화를 줘가지고 사람의 취향을 어느 정도 획일화 시켜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슷한 걸 좋아하게 되고 또 비슷한 거에 대한 광고를 해주고, 그래서 비슷한 걸 다 몰려가서 사게 되고,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디지털 정보 시대에서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커스터마이제이션 전자, 매체가 상호작용성을 갖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거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거 한이 없으니까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 디지털 미디어와 핵심이 되는 관련만 밑에 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발명 이전에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사시대라고, 프리히스토릭 에이지, 선사시대. 기록이 없으면 역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유물 갖고, 뭐 빗살무늬, 토기 이런 유물 갖고만 우리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연구하는 건 고고학이죠. 역사 기록이 남기면서 역사 시대가 시작이 쭉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또 무슨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선이 여기 그어져 있다는 의미는 선사 시대에서 역사 시대의 변화만큼 큰 선이 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고고학에서 역사학으로 넘어오는 이 정도의 큰 변화 또는 그 이상의 변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미래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0세기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30세기에 생각을 해보면 30세기에서의 1000년 전이 바로 우리 시대가 되죠. 그럼 우리 시대에서 1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기는 굉장히 옛날입니다. 우리 고려 시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옛날입니다. 왜 그게 옛날로 느껴지냐면 고려 시대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물은 다 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낡았고 뭐 다 허물어지고 얼마 남은 것도 얼마 없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남기는 여러 가지 문화적 어떤 뭐 신문 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식, 정보, 음악 이런 것들은 완전 복제성, 또 컴퓨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 그대로 갈 겁니다. 즉 30세기에서 볼 때 2000년 전은 별로 옛날이 아닌 겁니다. 500 너무 길면 500년만 다시 해봅시다.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500년 전에 세종대왕 있었죠.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고사관수도 그렇습니다. 500년 전을 생각해 보면 500년 전에 어떻게 어린 백성 미루고자 홀빼 있어도 그거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훈민정음 쫙 반포식에 어떤 연설을 하셨는지 우리 알 길이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5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뭐 김정일 만나서 악수하고 이건 환히 다 보게 될 거예요. 즉 500년 전에 5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여기까지는 아주 환해 보이는 역사가 될 거예요. 여기부터 갑자기 깜깜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가 좀 깜깜하다고 느끼는데 그거 이상으로 우리 후손들은 이 19세기 이전을 깜깜하다고 느낄 거예요. 이 시대는 임진왜란 전쟁이 있을 때인데 텍스트로만 있었다 이거 있고 실제로 무슨 활 쏘는 장면, 뭐 조총 쏘는 장면, 와 죽는 장면 하나도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그죠? 영원히 없을 거예요. 영원히 그런 얘기가 없겠죠.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떤 노래 불렀는지 몰라요. 어떤 톤으로. 근데 지금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건데 G.O.D의 노래, G.O.D 노래 저는 1000년 뒤에도 분명히 우리 후손들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CD에 담겨있고 그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있고 어느 웹사이트에 남아있고 카피 될 거고 어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21세기 서울 대한민국 유행곡 딱 서치엔진 돌리면 금방 나올 거예요. 2001년에 가요 탑10 뽑아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2000년 뒤에. 그 검색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복제성 때문에 그 음색은 전혀 퇴색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센스 오브 타임이 확 바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 미술의 의미도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특히
디지털 작업을 그대로 하는 그런 미술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게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거는 아주 달라질 것 같은 핵심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500년 전에 강희안이 고사관수도 그렸습니다. 그 그림 그렸죠. 그 그림을 지금도 있어요. 500년 전에. 지금 저희 국립박물관 가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건 500년 낡은 거예요. 500년 전에 강희안이 직접 그렸을 당시에 그 그림은 분명히 새 거였을 겁니다. 그 새 그림이 주는 풀세트, 지각 정보는 우리가 영원히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500년 뒤에 지각 정보입니다. 그 낡은 거, 빛 반한 거. 그 새 거 있을 때 어땠을지 직접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강희안이 여기서 그 고사관수도를 포토샵으로 딱 작업을 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강희안이 포토샵으로 작업했던 그 작품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 풀세트를, 지각 편리를, 그 지각된 걸 500년 뒤에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년 전, 뭐 몇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그런 거에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시간은 여기서 많이 흘러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여기서의 의미처럼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상태를 다 모니터링해서 그 정보를 와이어리스로 병원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건강 상태가 조금 이상해지면 바로 여기 있는 아까 얘기한 그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나 나비지 시스템이 일종의 AI가 이 사람 이상하다 해서 의사한테 얘기해주고 직접 정보, 즉 24시간 사람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그것은 이제 무슨 굉장히 큰 그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정치라는 건 결국 이 사회의 이익을 누가 얼마나 나눠먹냐는 문제인데 그 의료 서비스만큼 굉장히 큰 덩어리, 하나인데 큰 덩어리가 될 게 없죠. 지금 GDP에 벌써 13, 4%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한 25%까지 될 텐데 단일 항목으로 국민 총생산의 4분의 1을 쓰는 것은 의료 서비스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아마 25% 이상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게 불성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죠. 디지털 존재는 나사인, 하이데거가 얘기한 거죠. 결국 인간 존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거다. 이거는 별도의 강의를 필요로 하는 건데 굉장히 긴 얘기인데 하나 줄여서 얘기하면은 하이데거가 다사인을,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의 핵심적인 개념이 다사인입니다. 다사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현존재라고 번역을 가지고 사람을 다사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there란 뜻이고 다인은 being인데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그건 이 사물이 여기 있듯이 의자가 여기 있듯이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 뭐냐? 다사인인데 그건 뭐냐? 세계 내적 존재다. being in the world라고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being in the world라고 했습니다. 이 월드는 뭐냐면은 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존재론적 공간이 월드. 이 그 하이데거가 뭐라고 그러냐? 뭐 산, 강, 하천, 지구, 바다 이런 게 모인 게 월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는 intra-worldly beings이고 그건 우리의 인간이 말하는 세계가 아니죠. 그리고 in the world, 이는 여기서 말하는 이는 하이데거가 뭐라고 그러냐면 물컵 속에 물이 들어있죠. 이렇게. 이 물은 이 물컵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in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다자인들과 함께 있다. being together의 의미입니다. 즉 여기서 이는 being together. 그 다음에 독일 말로는 care, sorge, 서로 관여하고 관심을 갖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옷장 안에 옷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세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물리적으로는 이 방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뭐 한국 사회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방식은 서로 commerce with, 교류하면서 함께 있는 거죠. 또 하이데거의 말을 이용하면 책상과 의자는 아무리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도 이 책상과 이 의자는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함께 있을 수 없느냐? 이거는 피지컬 프락시미티, 물리적으로 그냥 가까운 거지 함께 있는 게 아니래요. 왜 함께 있는 게 아니냐? 의자는 책상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인카운터, 조우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있을 존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카운터링해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being together 합니다. 그것이 세계를 이루고 세계 내적 존재가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들으면 그게 다자인이라는 거. 다자인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존재죠. being in the world가 곧 다자인이고 세계적인 존재가 곧 다자인이고 그 being together의 의미가 서로 주관적으로 같이 intra subjectivity가 강조가 되죠. 그 하이데거의 철학을 이어받은 슈츠, 알프레드 슈츠 같은 사람이 inter subjectivity를 얘기해요. 그 being in the world가 바로 다른 사람과 만나서 함께 있고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이렇게 사회적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왜 디지털 존재가 인간 존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냐? 웹을 하나 예를 들면요. 우리가 다른 다자인을 만나게 되는 새로운 창구가 열리게 됩니다. 이 다자인이라는 건 상당히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단순히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건 같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웹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채팅을 통해서 직접적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많은 웹사이트를 우리가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그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들을 간접적으로나 조업하고 인카운트하고 함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즉 인간 존재 방식, 어떤 사회적 존재가 되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와이어리스 인터넷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being in the world를 한 분야로서 우리는 확장시켜서 얘기하면 디지털 비잉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는 여러 가지 것들,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여러 가지 것들, 디지털 비잉, in the world의 월드 와이드 웹까지 또 그 월드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다. 대체한다는 건 아니고 분야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웹은 웹페이지를 넘어설 것. 이건 아주 바로 몇 년 뒤에 일어날 얘기입니다. 이 웹이라는 것은 지금 물론 월드와이드 웹에서 나온 거고 월드와이드 웹은 인터넷 프로토콜의 하나에 불과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주고받는 거. 그거 이제 별칭으로 월드와이드 웹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은 이 월드와이드 웹이 굉장히 아주 좋은 메타포입니다. 재미있는 메타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웹페이지 HTML 문서 주고받는 프로토콜은 HTTP죠. 그거로 한정될 리가 없습니다. 이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나오고 다 연결되면은 웹은 계속 갈 거예요. 하지만 HTTP나 HTML의 플래시 뭐 이런 거에 플래시 정도 이렇게 하는 거에 이렇게 제한되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더 백 같은 거 있죠. 침대 같은 거. 그것도 일종의 웹이 되죠. 촉각에 타임조나 HCI를 주고받는 이거 몸에 다 달고 다니는 컴퓨터가 있는 그 다음에 웹은 거미줄이죠. 그죠? 거미줄처럼 돼 있죠. 이 웹이 거미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메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이데거의 학생이었던 하나 아렌트라는 그 철학자가 휴먼 컨디션,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인간이 그 존재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웹 오브 릴레이션스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그 1958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 월드 와이드 웹을 얘기한 거 아닌데 그 사람은 웹 오브 릴레이션스를 얘기했어요. 거기서 그 웹은 거미줄인데 거미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미줄은 가볍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아주 투명합니다. 매체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는 투명한 매체입니다. Transparent media. 이거 Virtual Reality에 나오죠. Virtually 완벽하게 투명한 매체. 매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이는 매체. 그게 아주 궁극적인 매체죠. 그 웹은 점차 거미줄처럼 가볍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고 구두 속으로 숨어들고 컨택트 렌즈가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 몸 친화적인 게 돼서 몸을 휘감겠죠. 끈적끈적하게 우리 몸에 달라붙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건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전 세계로 다 연결하겠죠. 그래서 그 웹은 거미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웹은 그래서 웹이라는 그 컨셉이라든지 월드 와이드 웹 이 컨셉이라든지 그 형태는 계속 지속되겠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데스크탑을 통해서 보는 그러한 HTML 문서 이거는 그 시대는 끝날 거다 하는 그러한 얘기로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 강의는 끝나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계셔가지고 질문할 기력도 다
질문 없으시면은 예. 영화에서 보면요, 예. 직접 그 식량 제품에 연결을 해서 그 컴퓨터를 인식하는 그런 쪽으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커츠바일인가 그 사람. 그 사람은 책을 이렇게 아주 얼마 전에 99년도가 2000년에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컴퓨터가 사람의 지능을 앞서갈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포함해서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뇌에 있는 정보를 몽땅 컴퓨터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컴퓨터에 있는 걸 뇌로 직접 신경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 이 뇌도 신경도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정보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그건 학설이 좀 나누어집니다. 그거 공각기동대 그런 거기 보면 그거 나오죠, 그죠? 사람 뇌에 있는 걸 직접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과연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게 정보냐 기억이 정보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인공지능과도 많이 관련이 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신경과 컴퓨터가 직접 연결되는 건 최근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었고 또 어느 정도 지금 또 가능한 건 이겁니다. 장님인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뇌 뒤를 뚫어가지고 신경에다 직접 연결해서 카메라 달아가지고 아주 흐릿하게 막 바깥 세상을 볼 수 있게 시신경 연결하는 게 아니라 뇌에다 직접 연결해서 이렇게 바깥 세상을 카메라 인식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도 만들죠. 근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해서 할 수 있을까? 그건 재미있는. 그건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죠. 그거 관련해서 버추얼 리얼리티 구현하는 아까 말씀드린 완벽하게 투명한 매체, 트랜스퍼런트 미디어를 구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전부 현실적으로 없고 다 SF 영화에 있는 건데 하나가 매트릭스처럼 뒤에다 팍 꼽아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뇌에다가 완전한 정보 주는. 또 하나는 롬무맨처럼 뭐 이렇게 어디 들어가 있어가지고 빙빙 돌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하나 재밌는 게 스트레인지 데이즈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머리에다 이렇게 무슨 오징어 같은 거 이렇게 덮어씁니다. 그 덮어쓰고 이렇게 딱 하면은 경험이 기억 정도가 아니라 경험이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서 이 디스크 안에 딱 담죠. 그다음에 그걸 누가 틀으면은 남의 경험을 또 생생하게 자기가 마치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불법 유통되는 건데 그런 걸 그 당시에도 못하게 하는 모양인데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어느 범죄자가 경찰에 쫓기다가 도망가다가 빌딩에서 떨어져 죽는 그 경험. 그러니까 타인의 죽을 때 떨어질 때 뭐 아팠겠죠. 죽을 때 떨어지는 느낌, 떨어져 죽는 느낌까지 딱 그걸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고 또 재밌는 거는 그걸 이용해서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자기 헤어진 여자 주인공과 아주 사랑했던 그런 추억도 다 기억을 거기다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여자랑은 헤어졌는데 외로우면 그걸 쓰고 그 경험을 다시 합니다. 그거 할 때마다 그 여자랑 같이 롤러스케이트 타고 뭐 같이 맥러브 하고 이런 걸 다시 경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인이 진짜 예쁘고 그러면은 그걸 또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복제해서. 뭐 나도 그 디지털도 모르는데 복제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고 하나에 얼마. 그러면 그 산 사람이 바로 그 사람하고 메이클러브 같이 자는 그 경험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인터넷 음란물 차원이 아니겠죠. 그러면 실제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기 경험을 이렇게 막 재생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럴 경우에는 죽기 전에 이제 그런 거 다 지워버리고 해야겠죠. 그거는 아마 가능할 수도 있고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에 우리가 뇌에 갖고 있는 게 단순히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 뉴 미디어 아트 앤 컬처라는 주제로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TNC 그 뉴 미디어 그에 대한 컨설팅 하시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그런 그 매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들,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30분 정도 저희들 이 세미나 특징이 끝나고 나서 강사님과 그 자유롭게 음료수 드시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하시고 디스커션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뒤에 음료하고 다과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좀 나누시면서 말씀 나누시고 시간 있으시면 꼭 6시 반에 그 클래스 같이 참가해 주셔서 또 많은 좋은 시간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김정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